자, 사주 그 운세를 볼 때, 특히 연운 같은 거 볼 때, 그 띠에서 오는 12신자를 중심으로 해서 그 사회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리고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재물운이 크게 와서 큰 시너지를 낼 것이냐, 아니면 재물운이 아닌데 괜히 내가 폼 잡다가 돈을 많이 날릴 것이냐, 이런 것을 이제 띠에서 많이 다루게 되고, 실제적으로 돈을 버느냐 마느냐, 승진을 하느냐 안 하느냐, 또는 결혼을 할 것이냐, 횡재를 할 것이냐, 대학에 좋은 성적으로 붙을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주로 일간에 따르는 육신으로 많이 가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일간만 가지고 설명해도 몇 년, 예를 들어서 올해가 신축년이죠. 내년, 내후년, 그 다음 연도까지 쭉 설명이 가능한 거예요. 지금도 만약에 갑일간이면은 앞으로 진년 지나서 사오미년 쭉 가면서 재물은 좋다, 거의 좋다 이거. 그래서 이런 그 직접적으로 우리가 피부로 느낄 때에는 이런 그 육신적인 그 해설의 방법만큼 유익한 게 없어요. 그래서 사주 해석의 꽃이라고까지 하는 게 이런 육신설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물상 들어가고, 그 다음에 신살 같은 거 대입해서 좀 더 이제 디테일한 해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이 영상에서는 각 일간에 따르는 그 지지가 6개씩 나오게 돼요. 그래서 6개의 일주가 나오는데, 그 일주마다의 2022년의 특징, 그 다음에 그 후에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이런 부분을 보게 되고, 사업인이냐 직장인이냐, 또 학생들이 많이 보게 되죠. 고3 자녀를 둔 학부모들, 남녀 간의 애정사는 또 필수적인 부분이 되겠죠. 그 다음에 건강적인 부분은 이제 좀 심하게 기운이 뭉치거나 할 때 언급을 하겠습니다. 일단 갑자 일주는 그 이민년이 오면서 편인이고 이런 그 비견이 왔다. 이것은 록망신 그럽니다. 내가 나의 기운이 내려왔더니 자신감이 많다고 한다. 그래서 직장 다니다가도 사업하게 되고, 사업인이라면 사업을 확장하려고 하고, 결혼을 안 한 남녀들이라면 결혼도 하려고 하고, 그러한 그 용기를 낼 수 있는 게 이런 록에 해당하는 운이 왔을 때, 저거를 록망신이라고 해가지고 애정운으로도 봐요. 결혼운으로 본다 이거죠. 그래서 그러한 기본적인 특징이 있고, 편인이 왔다는 건 부담스러운 문서다. 부담스러운 문서라는 것은 뭐냐면 돈이 상당 기간 묶이는 문서가 되는 거예요. 당장 현찰화가 잘 안 된다. 그래서 내가 오래 묶이지 않고 바로 쓸 돈이면은 매매 같은 거 하면 곤란하겠죠. 직장인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문서는 좀 내가 불리한 조건에 쓰는 문서가 되는 거예요. 뭐 계약직을 하는데 내가 좀 불리하게 끌려다니는 식으로, 사업하는 사람이라 그래도 문서를 떴는데 내가 좀 불리한 조건으로 쓸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런 게 내년 운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갑자일주 같은 경우는 격각이 와요. 자의 격각이 온다는 것은 집을 이사할 일, 매매할 일, 매매 후 이사, 뭐 이런 식으로 운이 짜여진다. 그 다음에 이게 지금 그 자가 모친이 되는 것이죠. 모친 건강에도 문제가 있을 수가 있다. 또는 모친과의 사이가 좀 멀어진다. 내가 어디 이사를 가거나 모친을 떠나서, 그런 해석도 가능하다. 이게 기본적으로 다 해당하는 상황이니까 갑자일주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사업
하는 사람이냐 직장이냐에 따라서 쭉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갑자일주는 기본적으로 안방에 인성을 두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매우 신중하게 매사를 처리하는 경향이 강하다. 사업을 하더라도 어떤 전문직의 사업, 어떤 지식을 이용한 그런 쪽으로 할 가능성이 많고, 그 중에서 병화나 사화가 있다. 이것은 제조업, 요식업, 그 다음에 교육사업, 그 다음에 영업하는 행위, 이런 사회 활동을 의미한단 말이죠. 그런 것이 축 맞았다. 병화 같은 경우 그렇다는 것은 구소를 동반하면서 상반기 매우 피곤할 수 있다라는 점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반기 가면서 인목에 장생하게 되므로 하반기 가면서 풀리고, 그리고 교육 사업하는 분들은 이런 병화가 결국 좋아지기 때문에 이런 그 병화나 사화 또 오화를 쓰는 이런 분들, 식상을 쓰는 분들은 사업적으로 비용의 이런 그 소비가 낭비가 이루어지더라도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결국에 재물을 운으로 하면서 신사업이 쭉 좋아지기 때문에 투자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하면 이런 분들은 투자를 해도 괜찮다. 그 다음에 이런 것이 없고 이런 인성이나 그러지 않으면은 사주에 축이나 미토가 있어서 무슨 더 유통업을 한다. 프랜차이즈 유통 중에 이제 편의점 같은 게 많이 있죠. 일반 슈퍼 같은 것도 있고, 아니면 수입해서 무슨 내가 물건을 파는 경우도 있다면, 비겁의 해로움이 따르기 때문에 이럴 때는 확장을 하면 안 됩니다. 직원도 적당히 좀 그 타이트한 조정을 걸쳐가지고 해야 될 것이고, 올해 신축년에 어떤 그 긍정적인 작용이 있었지만, 여기에 이제 큰 조직에서 나한테 물건을 납품하라 뭐 이런 식으로 오는 케이스예요. 실제로 갑일간 아는 그 형님의 형수님이 되겠죠. 그분 같은 경우가 이런 사활을 쓰는데 한 달에 한 3천만 원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그 회사에서 직원들이 대놓고 먹겠다고 계약을 했다는 거죠. 이게 귀인이면서 올해 같은 경우 그런 게 발생한다. 그렇게 좋았는데 내 2022, 2023년, 2024년까지는 유통업 하는 분들은 좀 타이트한 관리를 하는 것이 좋겠다. 가급적이면 시설을 축소하고 그 외에 병화나 사화 쓰는 분들은 괜찮다. 그 다음에 직장인들 같은 경우 이런 망신을 본다는 것은 직장 생활 잘 하다가도 그만두고 자기 사업으로 갈 가능성도 많다. 그리고 이런 그 자를 충한다는 것은 직장의 부서 이동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물론 사업하는 사람도 사업장이 이동 변동이 되는 것이고 그런 게 기본적으로 갑자일주가 있다. 그래서 직장인 같은 경우는 사업으로 빠져나가는 케이스가 있고 그 외에 직장 이동 변동이 되면서 직장에서의 어떤 불안 요인, 나보다 실력 있는 직원의 출현 이런 것이 2023년까지 올 수 있으니까 본인의 어떤 그 내공을 쌓는 공부를 좀 해가지고 상대방을 앞설 수 있는 어떤 그 내공을 높이는 공부 같은 걸 해야 되겠죠. 그렇게 넘어가는 게 좋겠다. 그 다음에 학생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공부를 잘하는 사주예요. 갑자일주가. 그러한데 편인이 오고 비겁이 온다는 것은 좋은 성적을 내기 쉽지 않아요. 이럴 때 학교를 가고 재수를 하냐 그러면 재수하지 말고 바로 들어가는 게 나아요. 이럴 때 겁재보다는 비견이 좀 낫다 이거죠. 근데 비견이 올 때 특징 중에 여럿이 떼지어서 가는 데 있죠. 사관학교라든가 경찰학교라든가 그러지 않으면 뭐 군대 같은 것도 포함이 될 것이고 뭐 여자 학생들이 모이는 뭐 여대 무슨 여대 동덕여대 숙명여대 있죠. 이런 식으로 비견이 이렇게 무리지으면은 그런 학교에 인연하여서 가기 쉽다.
그리고 만약에 올해 고3인 경우는 올해 반드시 이 성적이 성에 안차게 나왔어도 들어가는 것이 낫다, 무조건. 왜냐하면 22년, 23년 공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애정사적인 부분에서는 아까도 설명했지만, 올해 같은 경우가 신축년에 좋은 인연이 많이 만나지게 되는데, 정제되고 정관이니까 남녀 공이 괜찮아요. 요럴 때 결혼운으로 가기 쉽다. 그 다음에 기존에, 기존 기혼 남녀들은 그럴 때 배우자 부정운이 되기 쉬우니까 조심할 필요가 있죠. 이럴 때에 식신이 장생한다는 건데 병화가 여성분들은 이제 살림살이 장만을 많이 합니다. 집에서 뭐 필요한 거 있나 없나. 그 다음에 장롱 같은 거 재배치하고 이런 식으로 어떤 그 심리적으로 많이 움직이게 될 것이다. 이건 이제 부수적으로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갑인일주가 있겠죠. 이제 갑인일주는 무병갑이 되는데 지장간에 기본적으로 간여지동이라 그래서 부부의 인연이 좀 불안하죠. 여자 같으면은 이제 조선시대에는 그 고란딸이라 그래서 남편운이 굉장히 안 좋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간에 신금이나 경금이 절지퇴직에 빠지고 그 다음에 병화가 장생함으로 자식 우선으로 흐르기 쉽다. 그런 게 갑인일주의 특징입니다. 갑인 같은 경우는 인연인데 인이 왔죠. 이럴 때에 안방이 있는데 안방을 채운다는 건 결혼운도 된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안방인데 그동안에 비어있다가 안방을 다시 채웠다.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그리고 록이 또 망신이라 해서 애정도 관여가 된다 그랬죠. 그래서 결혼도 가능한 운이다. 올해 만나지는 좋은 인연이 있으면 결혼해도 좋습니다. 그런 데서 그 다음에 사업하는 사람의 경우 비견이 있다는 것은 추진력이 굉장히 강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갑인일주 같은 경우는 다른 묘월이든가 인월이든가 그 어떤 그 비겁 기운이 하나라도 더 있으면 굉장히 사업적으로 치고 나가는 경향이 많아요. 그래서 직장에 있다가도 본인 사업으로 뻗어나가기 쉽고 그리고 이제 본인의 어떤 그 병화가 장생함으로 요식업, 그 다음에 교육사업, 그 다음에 이런 제조업 이런데 인연하여서 사업을 하기가 쉽죠. 그 다음에 갑목의 특징 중에 사업하는 사람들이 건설업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재성이 토가 되니까 토에 대한 어떤 그 재성을 쓴다는 것은 땅을 사고 팔고 하는 과정, 뭘 만드는 과정 이런 걸 통해서 부자가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건설업도 많이 하죠. 그러한 가운데 이런 그 병화 사화를 쓰는 경우 상반기에 편인이 와서 좀 힘들게 어떤 그 구설 같은 게 있을 수 있지만 하반기 가면서 병화의 장생으로 인해서 점점점 재물은 좋아지는 흐름으로 간다. 요식업, 교육사업, 제조업, 그 외에 영업하는 분들 모든 분들이 잘 돼요. 직장인이라고 하더라도 직장 내에서 어떤 절반 내 사업이 되기 때문에 영업하는 분들은 직장 생활에도 괜찮다. 그래서 사업하는 사람들은 병화나 사화를 쓰는 경우 시설을 확충해도 되고, 그 다음에 제조업이 아닌 유통업을 하는 분들은 조심해라. 적어도 진년 상반기까지 조심해야 돼요. 유통하게 되면은 재성이 하나의 재물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지금 식상이 하나의 사업을 끌어주는 것이고, 사화하나 오화나 병화 같은 경우 식상도 재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괜찮은데
축토, 미토, 뭐 진토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분들은 유통업을 하게 되는데 그런 돈이 갑기합으로 날아간다. 동업 혹시라도 누가 동업하자라면은 이제 그런 미토나 축토 있는 분들 조심해야 되겠죠. 돈이 날아가는 그런 운이 되기 때문에 직장인 같은 경우도 직장 잘 다니다가 본인의 사업으로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사업할 그릇이 아닌 그런 사람이라면은 버티면서 잘 나가야 되겠죠. 불만이 상당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에 사업할 그릇이 아닌 분들은 잘 버티면서 나가는 게 낫고 그러면서 병화나 사화를 써서 영업하는 분들은 오히려 괜찮습니다. 영업 잘 돼요. 그래서 직장인들은 이런 2024년까지 뭐냐면 이게 또 내가 나를 봤다. 그리고 이걸 갖다가 뭐라 그러냐면 군신대자 그래요. 내가 이 임금을 봤다 이거죠. 그래가지고 또 독립의식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때까지는 직장 다니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 마음 관리를 잘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학생 같은 경우가 편인이면서 이렇게 또 그리고 본인의 어떤 그 비견 이런 게 왔다는 것은 좋은 학교에 인연되기 쉽지 않다. 근데 계면연보단 나으니까 가급적이면 재수하지 말고 안정 지원해가지고 반드시 이 22년에 들어가는 것이 낫고 올해 같은 경우 고3이라면은 신축년에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내년에 2022년에 더 들어가기가 쉽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애정사적인 부분에서 올해 좋은 인연 만난 분들은 이때 결혼하기 쉽다. 그러지 않더라도 만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로그에 낭신을 만났다고 하는 것은 그럴 때에 결혼으로 많이 연결되기도 한다. 이것을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갑진일주가 있겠죠. 이제 갑진일주는 이제 백호대살 그러죠. 그래서 부친의 혈광사를 본다는 게 갑진일주인데 옛날 대가족 사회에서는 갑진일주나 무슨 뭐 개축, 을미 이런 그 백호살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은 한 식구가 몰살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안 좋게 봤는데 요즘에는 뭐 핵가족이 많다 보니까 그렇게까지는 우려 안 합니다. 굳이 따지면은 이 안에 모친, 그 다음에 을개무니까 같은 형제, 모친, 부친, 마누라 이렇게 다 되겠죠. 이런 식구들이 한꺼번에 갈 수 있다는 것이니까 좀 그 주의해야 되는 일주 중에 하나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인해서 진을 본다는 건 격각이에요. 격각. 그래서 남자 같으면은 마누라하고도 좀 부딪힐 일이 있고 기본적으로 이제 이사 갈 일이 있다. 안방을 옮길 일이 있다.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남자 같으면 이게 부친이 되고 여자라도 부친이 될 수가 있는데 부친이 되고 남자 같으면 배우자가 되는데 이 배우자가 뭐냐면은 격각이다. 이게 조객상문에 걸리죠. 그래서 몸이 아플 수도 있다. 이렇게까지 확장이 가능합니다. 여자 같으면은 신금이 있고 하는데 천간에 신금을 보는 이런 사주 같은 경우는 배우자운이 더 불리해요. 지금. 그래서 남녀 공이 배우자운에 불리한 그런 운이 이민년이 되고 물론 계면년도 불리합니다. 이런 특징을 아시고 기본적으로 내가 사업하는 사람 사업장의 이동 변동, 직장은 직장의 부서 변동, 그 다음에 일반 주거지가 이동 변동하는 거는 한다는 거는 매매하고 또 이사 갈 일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지장간해가 이런 겁재가 있다는 게 뭐냐면은 내 배우자를 수시로 노리는 거니까
남녀 공이 보이지 않는 어떤 배우자로 인한 어떤 근심사 이런 거예요. 그래서 갑진일주가 기본적으로 배우자운에 좀 불리하다. 갑인일주랑 마찬가지로 그런 것이 이제 다 이제 해당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갑이 인을 받다 이런 부분은 또 애정사로 인해서 결혼하는 일도 발생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 결혼 많이 해요. 어, 그리고 이제 사주가 신약해서 이럴 때 결혼의 의지가 생기는데, 주로 범띠 같은 경우를 보면 또 그런 그 매력을 많이 느끼게 돼요. 뱀띠를 택해서 많이 결혼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뱀띠가 아니고 범띠입니다. 자, 그래서 갑진일주에 진에 따르는 특징은 다 얘기했고, 이 애정 부분에서 인에 따르는 망신, 결혼운도 설명돼 있죠. 사업하는 사람에 있어서 병화나 사화 또는 오화를 쓴다. 이런 분들은 기본적으로 식상이 펼쳐져요. 근데 비견이고 겁재고 하니까 재물은 나가는 거죠. 이건 뭘 뜻하는가 하는 거냐면, 사업을 확장하는 가운데서 돈이 들어간다. 이러한 그 식상이 있는 분들은 그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시설 확장을 알아서 타이트하게 봐가면서 확장해도 되겠다. 그래서 확장해도 괜찮냐 하면 그 후에 2022년 이후에 오늘 보니 괜찮다 이거죠. 돈이 털리면서 계속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사업 확장하는 분들은 확장하시고, 올해 신축년에 긍정적인 작용이 생겼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계속 적당한 선에서 타이트한 그 확장을 해나가는 것이 괜찮겠다. 무난하다. 그리고 사업장의 변동, 이동은 이제 설명이 돼 있고, 이런 문서 같은 경우는 그 돈이 오랫동안 묶이는 거니까 불리한 조건으로 쓰는 거죠. 혹시 문서를 쓸 일이 있는 그런 분들이라면은 신중하게 판단하고, 자금이 단기성인지 장기성인지 잘 봐서 문서를 쓰는 게 낫겠다. 직장인이라고 하면은 이제 부서 변동이 되겠죠. 직장인 중에 이런 록을 봤더니 이때까지 24년까지 뭐냐면은 직장 다니면서 내가 그만두고 사업을 해야 되지 않냐 이런데 많이 그 갈등을 하게 돼요. 사업할 그릇이 되고 이렇게 병화나 사화 오화가 있는 분들은 평소에 준비가 돼 있는 상태라면은 사업을 해도 되겠습니다. 특히나 신축년 같은 경우 그런 좋은 사업 아이템을 누군가 제공을 해서 유혹을 벌써 받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사주 구성이나 운을 봐가지고 될 만한 그릇이면 벌려라. 그러지 않고 그런 그릇이 아니고 일반 영업직이라고 하면 잘 풀려나갑니다. 독립된 부서 판매직이라던가 이런 사람들. 그 외에 그릇이 아니면은 이때 마음 관리를 잘 해가지고 넘어가야 되겠죠. 회사 다니면서 굉장히 좀 불만이 쌓이고 이럴 수 있는데, 그런 마인드 컨트롤을 잘 해라. 자, 그것이 매우 중요한 3년간의 운이 되겠습니다. 학생 같은 경우 올해 고3인 분들은 반드시 고3 자녀를 둔 학부모님께서는 반드시 이때 학교를 들어가야 하고, 올해 만약에 못 들어가면 내년엔 더 들어가기 쉽지 않아요. 이민년에. 그리고 이민년에 혹시라도 점수가 안 나와서 재수를 하겠다 그러면 23년, 4년까지도 쉽지 않다 이거죠. 그냥 하향 지원해서라도 들어가는 게 낫겠다. 그 다음에 애정적인 부분에서 록망신이라고 했죠. 그때는 뭐냐면 애정사 발생, 또는 결혼의 뜻을 세워가지고 남녀, 처녀 총각들은 결혼하게 되고, 그 다음에 안방에 이렇게 격각이 오는 것이죠. 이게 안방 불안운인데, 가정이 있는 분들은 이럴 때 안방이 흔들린다. 배우자의 부정 이런 거란 말이죠. 그래서
기존에 배우자가 있는 그런 기혼 남녀들은 가정에 굉장히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갑오일주. 갑오일주는 기본적으로 상관을 두고 있죠. 남자 같으면은 마누라가 아주 내실이 있는 마누라를 얻어가지고 한량격의 남자들이 많아요. 마누라 덕이 좋아서. 근데 그래도 갑오일주 남자들은 일단 전생에 뭐 좋은 일 했나 이렇게 한량같이 살아가냐. 한량이라고 하면 아주 음주 가무를 즐기면서 여유롭게 살아가는 남자를 얘기하죠. 그렇게 되고 장모 유정한다 그래요. 상관이 이제 장모도 되는데, 그 다음에 여자 같으면은 경금이 욕지에 들고 신금이 병지에 들어요. 그래서 배우자운이 안 좋고 자식들이 장성하면서 배우자와는 멀어지는 운이 되기 쉽다. 이렇게 알아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렇게 지금 인호 합해가지고 갑기합이 이루어지는 운이죠. 그래서 남자 같으면은 배우자가 합으로 지금 합거한다는 거죠. 그래서 배우자가 지금 다른 남자에 의해서 분탈되는 그런 요인이 있다는 걸 아시고, 그러한 요인은 자년 축년, 올해 같은 경우 추고 원진이죠. 올해까지도 별로 안 좋은데 내년에 확실히 이혼하고 갈라서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거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결혼을 안 한 상황에 남녀라면은 결혼이 되는 운이다. 한방에 합하면서. 그래서 기존의 기혼 남녀는 이혼수가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청춘 남녀는 결혼으로 될 수 있는 그런 운이 된다. 그 다음에 인호합한다는 것은 나이 든 분들은 뭐냐면은 손자가 태어나고 며느리 아니면은 사위가 들어오는 운도 된다. 그 다음에 기혼 남녀 중에 이혼하지 않고 잘 이끌어가는 그런 상황이라면 이럴 때에 자식을 낳을 수 있는 운도 된다. 주로 딸 자식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사업하는 사람들, 여기 기본적으로 오화가 있으니 제조업이 됐던 교육사업이 됐던 요식업이 됐던 그런 분야의 일을 할 것인데, 이런 분들은 사업을 어느 정도 타이트한 확장을 통해서 이어나가도 문제가 없습니다. 사주가 실제로 뭐 해수가 있어가지고 장생이 돼가지고 힘이 있죠. 인월이 됐든 묘월이 됐든 이런 분들은 사업할 나름대로의 추진력이 있기 때문에 사업해도 무난합니다. 그런 분들은 인월달에 이렇게 갑기압, 이때까지도 갑기압으로 빠져나가는 게 있죠. 재물이 나가면서 시설이 조금 시설 투자에 돈이 들어가더라도 결국에는 좋아지는 흐름이 있으니까 해도 괜찮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통업, 축토나 미토가 있고 뭐 진토도 마찬가지로 그렇죠. 이런 토를 써서 어떤 유통업을 하는 분들은 조심해야 되겠죠. 주위에 경쟁자의 출현으로 해가지고 내가 예를 들어서 편의점을 하는데 옆에 경쟁업체가 한두 개가 더 들어와서 매출이 떨어지든가 이런 운이 되기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통업 하는 분들은 좀 타이트하게 벌리지 말고 타이트하게 관리해 나가는 것이 괜찮겠다. 대신에 이런 병화사와 오화 쓰는 분들은 사업을 타이트한 확장을 통해서 해 나가는 것도 괜찮다. 직장이라고 한다면 록을 봤으니
내 어떤 자신을 본 거죠. 그래서 회사를 그만두고 사업을 해야 될까 말까 뭐 이런 식의 갈림이 있고, 차주 구성에 이렇게 식장이 있는 분들이라면은 아이템 선정이 돼 있고 미리 준비가 돼 있다면 에, 사업을 새롭게 시작하는 것도 좋다. 그리고 신축년에 올해 같은 경우 벌써 어떤 그 좋은 아이템이 왔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 분들은 사업으로 빠져나가는 것도 좋고, 그 다음에 사업할 그릇이 아니다. 그릇이 아닌 분들은 참으면서 2024년까지 스트레스 받겠지만 좀 참으면서 견뎌 나가는 게 낫다. 그 외에 기술적인 부분에서 내가 어떤 나만의 장기를 가지고 하는 분들, 교육하는 분들, 특수한 어떤 기술직들, 영업하는 분들은 괜찮습니다. 그래도 다음에 학생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 머리가 좋아요. 이 갑오일주들이 해월에 갑오일주면은 뭐 더 말할 것도 없는데, 해월에 갑오일주라면 공부를 상당히 잘하죠. 그런 사람들은 이럴 때에 편인이 와도 괜찮은데, 가급적이면은 그 22년에 하향 지원을 해서라도 들어가는 게 낫겠고, 올해 만약에 고3인 자녀를 둔 학부모님들은 반드시 올해 들어가는 게 제일 낫다. 기본적으로 수기운, 금수기운이 없으면 갑오일주 같은 경우에는 머리가 좋아서 금방 이해는 하더라도 오랫동안 앉아서 공부를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그 해월이나 신월, 6월 돼가지고 나름대로 조우를 갖춘 이런 사주들은 이런 때도 괜찮아요. 반드시 이때 들어가고, 23년은 좀 불리하니까 올해 고3인 학생들은 2021년, 그리고 2023년에 2년에 고3이 되는 그 학생들은 2022년에 반드시 들어가는 게 낫겠다. 하향 지원을 통해서라도. 그다음에 애정사적인 부분에서 기존의 부부 중에 이렇게 갑기압으로 남자 같은 경우에는 배우자의 부정, 여자라 그래도 지금 흔들렸죠. 이게 지금 자축 원진으로 됐고, 이게 또 갑기압으로 돼 있기 때문에 남녀 공이 어떤 그 기혼 기혼 남녀 공이 좀 배우자 불안하면 되는데, 남자는 심하고 여자는 그래도 좀 괜찮아요. 그 다음에 미혼 남녀 이런 사람들은 록 망신이 왔으니 결혼에 대한 뜻을 세우고 합으로써 이 아기가 뭐냐면 속도 위반이라고 하죠. 아기가 임신된 상태에서 결혼한 그런 가능성도 많은 운이다. 그 다음에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건강 회복되고 좋아요. 1년 같은 경우. 그 다음에 갑신일주가 되겠다. 갑신일주는 무인경이 있어서 이 편관이 있으면은 뭐 공부 잘한다 뭐 그런 것도 있는데, 이 안에 보면 편인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토가 금을 생하고 경금이 임수를 생해서 다시 간목을 생하기 때문에, 을류일주 같으면 그게 없죠. 을류일주 같은 오히려 오로지 극하는 것밖에 없는데, 이런 그 갑신일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관인상생을 통해 가지고 나를 생하기 때문에 배우자 운이 여자라 그래도 나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남자라 그래도 이제 무토도 있고 자식도 있고 또 모친도 있고 이렇게 되죠. 그래서 갑신일주들이 보면 자기 가정에 대한 애착이 매우 강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혼도 잘 안 하는 게, 이혼했다고 알려지면 창피하니까 이혼도 잘 안 해요. 그래서 갑신일주들이 다른 편관이 있는
그런 일주에 비해서 좀 살인 상생격이다. 이 안에서 생해가지고 나한테 오기 때문에. 무일주 같은 경우도 그래요. 이런 경우도 여자 같으면 살인 상생격으로 해서 심하게 극만하는 그런 요인이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살인 상생격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갑신일주라면은 지도자적인 성향이 강하죠. 그래서 직장에서의 승부를 보려고 하는데 이 갑신일주는 기본적으로 인신충이오죠. 그럼 직장 다닌 사람은 직장의 부서 변동, 그리고 직장에서의 그만두고 다른 직장으로 옮기든가, 신금이 있고 유금이 있든가 천간에 신금이 있고 그러면 이럴 때 그만두고 직장 옮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직급이 이렇게 높지 않은 이런 그 대리, 과장 이런 사람들은 충해가지고 부서 옮기면서 승진되기도 한다. 그리고 사업을 하더라도 이렇게 관 있는 사람들이 큰 조직과 손잡고 하는 대리점, 프랜차이즈, 그 다음에 매장 이런 게 있어요. 인허가 관련해가지고 관에서 허가권을 따가지고 사업하는 거 이런 걸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럴 때 이렇게 충이 왔다는 것은 하나의 충도 되고 형이 된다는 것은 사업장의 변동, 사업 파트너의 변동도 돼요. 이 조직에서 저 조직으로 사업하는 사람은 그렇게 해석하면 된다. 그래서 이런 사신합이 됐거나 인이 또 이렇게 정임합이 돼 있죠. 이런 모양의 식신을 쓰는 분들이라면은 상반기에 좀 병화를 쓰더라도 상반기에 편인작용에 의해서 피곤한 그런 관계에 있다가 하반기 가면서 다시 식신이 살아나면서 좋아지기 때문에 이럴 때는 큰 조직이 충 맞았다는 것은 이 조직하고 나하고의 관계에서 뭔가 조정을 해야 되죠. 그 사이에 오히려 이런 식신 장생에 의한 제조해서 내가 그냥 넘기는 이런 식으로 그전에는 만들어서 납품을 했다면 여기 충한다는 것은 조직의 힘이 약화되기 때문에 만들어서 내가 직접 전국 매장에 판다. 이런 식으로 변화가 온다. 그래서 이런 운에는 혼란스럽더라도 넘기고 나면은 결국 이런 것들이 살아나기 때문에 유지해 나갈 수 있다. 이게 언제 다시 복원되냐 하면은 4년이 되면 사신합도 있지만은 신금, 즉 경금이 장생하죠. 그럴 때 다시 큰 조직과의 관계에서 납품이 다시 재개가 된다. 이렇게 좀 길게 보면 그렇게 연결돼요. 그런 분들은 해도 되고, 그 외에 대리점, 큰 조직에서 납품받는 대리점, 프랜차이즈, 이런 유통업 관련하는 사람들은 좀 충격이 와요. 그럴 때 상당히 충격이 오니까 만약에 그러한 상황이 발생하면은 좀 실력 있는 도사한테 가서 좀 점검 좀 받아보는 게 낫겠습니다. 사업하는 분들은 그렇게 하면 되겠고, 그리고 올해 만약에 내년에 여의치 않은 유통업을 하는 분들이라면 올해에 짜여진 어떤 귀인적인 존재와 납품하는 이런 일이 있다면은 지금의 그런 일을 위해서 직원을 더 뽑고 시설을 확충하고 그러지 말고 타이트하게 올해를 마감하면서 내년에 다시 한번 점검을 해봐야 할 겁니다. 직장인들은 이제 그만두고 본인의 사업으로 빠져나갈 수도 있고, 아니면 직장을 그만두고 다른 관이 또 혼재가 돼 있는 사람은 다른 직장으로 옮기고, 그렇지 않고 버틴다. 관은 요거 하나 있고 충이 왔더니 직급이 높지 않으니 충동하고 부서를 옮기면서 승진도 가능하다. 그거 외에 이런
24년까지 굉장한 그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발생하니까 묵묵히 참고 사업할 그릇이 아닌 분들은 참고 버텨나가는 게 좋겠다. 매사에 3, 4일을 하면서 좀 버티는 게 나아요. 학생 같은 경우 이럴 때에 공부가 기본적으로 갑신일주들이 공부 잘하죠. 이런 운에 공부에 방해가 되는 거죠. 공부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 이런 분들은 이런 학생을 둔 학부모님들은 이럴 때에 그 뒤로도 별로 안 좋으니까 이 해에 어떻게든 하향 지원을 해서라도 들어가는 게 낫고 그 후에 좀 나은 운들이 와주기 때문에 그때 편입을 하던가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대학을 이때 들어가면은 나중에 신년, 유년 이렇게 오면서 그때 또 취업운이 와요. 그거랑 잘 견주어서 봐야 되죠. 그리고 올해 고3인 학생들은 반드시 들어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애정운 같은 경우는 안방을 충할 때, 이럴 때 오히려 또 결혼운도 돼요. 여기 오면서 안방 충할 때. 그 안방 그대로 들어올 때, 갑인일주 같은 경우 결혼운이 된다. 그리고 이제 기존에 결혼했던 분들, 이런 분들은 이럴 때 이혼수가 되는 거죠. 이럴 때에 남편이 멀리 떠나 있다. 그러면은 제외. 이렇게 됩니다. 1년 동안. 그래서 결혼 안 한 사람들은 결혼, 결혼한 사람들은 위험.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이제 이사할 일 많고, 전부 통해서 집을 팔고 매매하고 이사하던가, 이런 운은 기본적으로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육신적으로 관이 되니까 여자는 남편과의 갈등, 남자는 아들과의 갈등이 되겠죠. 그러니까 집이 불안한 거예요, 집안 분위기가. 그래서 갑신일주는 충에 대한 그 조심을 할 필요가 있다. 나쁜 건 아니지만 긍정적인 작용도 있죠. 나쁜 것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갑술일주. 갑술일주는 지장간에 신정무가 있는데 이 술 중에 있는 신금이라는 게 유 다음에 술이 돼서 유의 여기가 70%가 넘어가서 매우 강한 게 신금이다. 약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갑술일주 여자라면은 남편운이 없는 게 아니라 있는 거죠. 강하다. 그 다음에 시모도 있고 자식도 있죠. 그래서 갑술일주 여자분들은 남편하고 자식, 시어머니가 한 군데에 있는 거기 때문에 잘하면은 그 시가에서 사는 그런 그 모양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학생이라면은 이런 그 정화라는 게 상관이 돼가지고 전 학문에 대한 이해도가 빠르다 그래야죠. 머리가 좋다 그런 기운도 있고 재물에 대한 뜻도 있다. 근데 이 재물이 제대로 된 재물이 아니에요. 이게. 그걸 알아야 돼요. 옆에서 오화가 이렇게 생겨주면 이건 편재로서의 매우 강한 것인데 이런 게 없다면은 술토만 있으면은 강한 게 아니다. 그런 특징도 알아야겠습니다. 그 남자라 그러면 신금이 딸이 되겠죠. 딸인데 아주 영양가 있는 딸이니까 이것도 괜찮은 모양이죠. 사업하는 사람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갑술일주가 편재에 대한 뜻이 강해요. 언젠가는 큰 돈을 벌겠다 이런 거. 그런 뜻이 강한데 이런 사람들이 보면은 살면서 낭패를 좀 보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편재를 꿈꾸는데 그 편재가 제대로 된 편재가 아니다 이거예요. 술토라는 건 속이 텅 비어있는 그 스티로폼 같은 건데 땅이 진흙으로 돼 있어가지고 잘 다져진 그런 땅이 아니라 절반은 비어있는 땅이다 이거죠. 그래서 큰 돈이 될 줄 알고 사업을 했는데 결국에 100억인 줄 알았는데 10억밖에 안 되고 그런 성질의 편재가 됩니다 이게. 사업하는 사람들은 이럴 때 좀 헛된 꿈을 꾸기가 쉬운데 오화에 보조가 있는 사람들은 괜찮다. 그 다음에 이제 오화가 있는 사람들은 큰 조직과의 관계돼가지고 제조업을 하는 게 제조는 아픔이란 말이죠.
그래서 구성만 잘 돼 있으면 괜찮아요, 이것도. 그다음에 사화가 있어도 제주 납품이 되죠, 이게. 그래서 사주에 저런 요인이 있는가 없는가 봐가지고 사업의 어떤 분야를 따지면 되겠고, 사업하는 사람이 되면은 이렇게 록이 와가지고 내 의지가 강해지죠. 올해 같은 경우 이제 좋은 관과의 연계 속에서 무슨 뭐 납품에 대한 그 소스를 받던가 그래요. 좋은 아이템이 생기든가. 그러다가 이렇게 인하고 수라고 합하니까 내 사업장하고 비견이 앞에서 동업의 환경에 많이 노출된다. 이것이 이때까지도 가요. 몇 년까지 가는데 이때에 재물이 잘못 운에서 대운에서 안 좋으면 자칫하면은 그 동업으로 인해서 내가 많이 손해볼 일이 있다. 이거는 감안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문서가 왔는데 부담스러운 문서죠. 이때 문서 쓸 때 신중하게 잘 써야 합니다. 사주 구성상 이렇게 식상이 있는 분들은 이런 동업 환경 놓이는데 이거 신중하게 판단해서 할 건가 말 건가 결정해야 돼요. 이런 부분들은 실력 있는 도사한테 사주 원국에 대한 한번 점검을 받아보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 편제나 정제를 써가지고 유통업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갑기압, 여기도 갑기압이죠. 재물 날라간다. 시설 늘리지 말고 직원도 많이 뽑지 말아라. 오히려 자칫하면은 대운에서도 불리하면은 가게 문 닫는 수 있다. 그리고 유통업 하는 분들 잘 생각해야 합니다. 직장인이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사주가 약해도 편제를 보기 때문에 사업을 하려고 그래요. 이거 진짜 동업으로 가기 쉬워요. 직장인들은 사업도 모르면서 동업 환경 가는데 예를 들어서 해월이고 또 인목이나 묘목이 있고 하면 그릇이 되니까 할 수 있는데 그러지 않은 사람들이라면 직장에서 그냥 버티는 게 나아요. 그리고 나중에 확실한 운이 올 때 제대로 된 그 컨설팅을 받아가지고 사업하는 시기와 아이템 같은 거 설정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 다음에 그 사업을 할 만한 그릇이 되는 사람들은 무조건 해도 되고, 그리고 그릇이 안 되는 사람들은 그렇게 24년까지 갈등 속에서 넘어갈 텐데 그냥 버티는 게 낫겠죠. 그릇이 아닌 사람들은.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뭐 하나 준비돼 있어도 잘 움직이지 않는 경향이 있는데 스트레스 받는다고 생각하고 마음 관리 잘하는 게 나아요, 이럴 때. 그리고 이런 식신상관이 있으면서 그릇이 되는 분들은 직장 생활하면서도 아이템 선정만 돼 있고 하면 그만두세요. 두고 해도 됩니다. 근데 그러한 그 아이템이나 소스는 이미 올해부터 와 있기 때문에 준비가 되면은 해도 된다. 학생 같은 경우가 이제 고3이면 올해 무조건 들어가야 되겠죠. 갑술일주가 관도 있고 상관도 있기 때문에 공부는 어느 정도 합니다, 이게. 자월이 됐든 해월이 됐든 뭔가 금수가 있던가 하면은 잘할 수가 있는데, 고3인 경우 올해 해야 되고 내년 같은 경우에 또 2023년보다 나니까는 하는 게 낫죠. 그래서 성적이 잘 안 나오면 하향 안정 지원해서 반드시 들어가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럴 때 여자 같은 경우 뭐 이화여대라든가 뭐 서울대 가려고 하다가 이화여대, 동덕여대, 숙명여대 뭐 이런 식으로 서울여대 이렇게 비견이 무리질 때 그런 학교를 들어가게 되더라. 그런 경험담입니다. 그래서 고3 학생들은 반드시 들어가야 되겠다. 올해 고3들은 올해 들어가고 애정적인 부분에서 이렇게 합됐다. 이거는 애정사 발생이죠. 여자 같아도 그렇고 남자 같아도 그렇고. 그래서 아기가 들었으면서 결혼한 경우가 많아요. 그 다음에 갑이 인을 봤다는 거는 록을 세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결혼해도 확실히 하고 결혼하는 케이스가
많이 있더라. 예, 여기서 잘 봐야 할 게 이런 그 관인데 병신 합하는 게 있어요. 여자 같으면 남편이 이제 잘못하면 바람나는 경우가 기존에. 그러지 않으면 연애사 발생이에요. 본인의 연애사 발생 아니면 결혼한 그 기혼녀 같은 경우는 남편이 이렇게 합으로 다른 그 여자한테 끌려가는 모양이죠. 네, 그러지 않고 이제 미혼 남녀들은 연애사로 보면 되겠어요. 네, 이 정도로 갑일가는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 나이 드신 분들은 이렇게 인술 합할 때 손자, 손녀, 그 다음에 며느리나 사위가 들어오는 경우가 많이 있고, 기존에 결혼한 사람이라면 이럴 때 또 자식이 나오는 운이 된다. 주로 딸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갑일가는 정리하겠습니다. 일주별로 자세하게 해서 테마를 여러 나누려고 했더니 별로 여기에는 이제 주부가 있을 것이고 노인도 있는데 이건 빼버리고 여기 간략화를 해서 갑일간을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참고하시고 갑일주에 해당하는 6가지의 운세에 해당하는 분들은 참고하셔가지고 운세 대비하는데 좀 도움이 되시기 바라고, 이러한 그 이벤트적인 사건들은 반드시 일어나니까 믿고 한번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로 갑일간 끝이겠습니다.